시작할까요? 네. 저도 이거 할 때마다 어색해서. 어색해 하시는 거. 네, 너무 힘들어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터뷰 하고요. 이분은 미나님이고 작년에 포트폴리오 리뷰를 이 채널에서 했었는데 그때 엄청 좋게 본 기억이 있어가지고 제가 전시도 가고 책도 사고 이렇게 저렇게 또 인연이 있어서 만나다가 인터뷰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와. 미나님 자기소개 가능하실까요? 네, 저는 박민하이고요. 저는 아직 학생이고 사진 너무 좋아해서 사진 위주의 작업을 하고 있는 작업자이기도 합니다. 일단 사진 얘기를 먼저 해보면 어떤 사진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뭔가 아직 시작한 지 많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이것저것 해보고 있는데 일단 연출 사진은 확실히 관심이 있는 것 같고 연출이랑 또 다큐멘터리 사진을 좀 섞는 걸 해보고 싶어요. 최근에는 좀 그런 경계를 흐리는 것도 관심이 있고 또 정물 사진에 관심도 있고 그렇습니다. 더 초반으로 돌아가서 왜 사진을 하게 음, 됐을까요? 사진은 저도 약간 몰랐는데 전혀 예상을 못한 일이었는데 그 동아리에 들어왔어요. 대학교에 들어와서 동아리 들어갔는데 암실에 한번 들어간 이후로 너무 신비롭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진을. 왜냐하면 좀 그동안 사진을 컴퓨터나 핸드폰 안에서 디지털로만 보다가 사진이라는 게 물이랑 좀 맞닿아 있고 그 암실에서 그리고 그 만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물 안에서 상이 맺히는 그 과정을 보니까 너무 약간 신비롭다? 뭔가 현실 세계가 아닌 느낌을 받았었고 좀 한 사진을 오래 보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인화를 하면서 좀 사진 계속 보다 보니까 안 보이던 게 보이고 되게 예쁘다고 너무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좀 사진을 좋아하게 돼서 찍게 됐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때는 폰이나 디지털 카메라로 찍고 그 화면으로만 봤던 걸까요? 거의 근데 사진을 많이 찍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사실 완전 딱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성인 이후였고 고등학교 수학여행 때 처음 필름 카메라, 일회용 필름 카메라 써본 적은 있는데 그때는 뜨문뜨문 그렇게 찍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대학교에는 사진학과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원래 언론정보학과로 학교에 들어왔고 언론정보학과에서 좀 이미지학을 다루는 파트에서 흥미를 느껴서 찾다가 그 서양학과 안에 있는 사진 트랙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복수 전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서양학과랑 네, 언론정보학과. 언론정보학과. 서양학과에서 다루는 사진 어떤 사진을 다루는가요? 사실 그 수업이나 트랙 자체가 매체별로 분류가 돼 있어서 사진을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면 다 허용이 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은 작업을 하면서 보통 이제 교수님들도 작가이시기 때문에 좀 그런 거 같이 봐주시고 피드백 해주시는 방식으로 사실 막 커리큘럼보다는 그런 식으로 개인 면담을 많이 하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사진을 학교에서 배운다는 게 뭐 스킬적인 걸 배운다는 것보다 좀 관념적인 것들을 배우는 건가요? 뭐 어떻게 해야 작가가 되고 무슨 작업을 해야 되는지 어떤 작업자의 마인드라든지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건가요?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르쳐 주신다기보다는 한 교수님께서 뭔가 너희는 나라는 작가나 나라는 사진 작가의 방식을 경험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저대로 찍고 학생들도 학생들대로 찍는데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는 이렇게 느끼고 누구는 이렇게 읽을 수 있겠구나 내 사진을 뭔가 이 경험을 좀 쌓는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럼 그러려면 보통 하고 싶은 이야기가 확실하게 있어야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데 미나님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저는
저도 약간 고민인데 저는 소재나 주제적으로 계속 끌려하는 음. 그런 사진으로 풀어내고 싶어 하는 건 있는데 이걸로 이야기를 단정 짓기가 너무 어려워서 저는 또래 여자 친구들한테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을 계속 관찰하고 또 모델로 만나서 친구가 되기도 하고 또는 사실 친구들을 제일 많이 찍어요. 그래서 계속 관찰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모습들을 담는데 가장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요즘 가장 관심 있는 것들이에요. 네. 그 보내주셨던 포트폴리오 중에 제가 생각했던 거는 제가 느꼈던 거는 질감적인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 엄청 디테일하게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게 학교에서 배우는 거랑 연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미나님이 개인적으로 원래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건가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질감적인 부분이요? 네. 뭔가 그 사진이 되게 시각적이잖아요. 그리고 되게 평평하고 막 그림과 달리 딱 보기에는 튀어나온 부분이 없는데 그걸 봤을 때 질감이 느껴지는 게 저는 되게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각의 촉각화가 되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뭔가 보는 것만으로도 상상이 된다는 게 신기해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프린트나 여러 가지 프린트 방식을 시도하고 앞으로도 하고 싶은 건가요? 뭔가 그런 프린트 방식들은 재미도 있긴 한데 그걸 하면서 사진을 되게 오래 보게 되는 것도 좋았고 그리고 저는 되게 단순한 물리적인 사람이라서 그런 걸 계속 만지면서 사진을 하는 게 좋았고 뭔가 사진 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그거를 좀 길게 하고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게 됐고 질감적인 부분도 종이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확실히 그냥 프린트하는 것보단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랑 엄청 다른 성향의 사진가인데 그러면 미나님은 작업을 할 때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를 짜놓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찍던 것들,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을 그냥 하나 둘씩 하다 보니까 그게 쌓여서 작업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네, 약간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럼 경주님은 어느 정도로 그 설계를 하고 사진 찍으시는지 약간 궁금한데. 저는 한 7, 80%는 계획을 하고 들어가고 근데 그 7, 80%가 리서치랑 글이랑 아이디어 짜고 구상하고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뭐 모썸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이미 다 쌓아놓고 글도 적어놓고 가서는 제가 담고 싶은 것들을 담는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것도 다 단정 짓는 건 아니고 첫 번째 답사에서 제가 생각했던 이야기가 맞았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찍었던 것 같고 근데 미나님처럼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제가 봤는데도 힘이 너무 없더라고요. 작업이 느슨해진다고 해야 되나? 저 자신 자체도 확신이 없으니까 사진이 더 안 이어가게 되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제 거 보면은 되게 느슨하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도 뭔가 경주님처럼 하고 싶어서 시도를 해봤는데 오히려 저 스스로 재미가 떨어지니까 동력이 안 돼가지고 잘 안 맞는구나 느끼기도 했고 근데 느슨해지는 것도 단점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또 장점이기도 한 게 저는 그 또래 여자 친구들한테 관심 많은데 그걸 저는 정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로 제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자체가 모순인 것 같아서 뭔가 그런 잘 성격이 맞는 주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엄청 만든 것 같은 게 감정이라거나 의견이라거나 느낌이라거나 이게 100%라는 게 없잖아요. 단정지어서 말할 수가 없는데 어떤 사람은 100%는 100% 단정 못 지으니까 처음부터 단정 지으려 하지 말라 이거고 저 같은 사람은 100%안 되지만 100% 가깝게 만들어 보자 라는 사람인 것 같아서 그게 좀 다른 부분인 것 같고 사진에 확실히 보이는 것 같은 게 미나님 사진 볼 때는 사진 보면서 저를 더 대입시키는 것 같아요. 나가 여기서 어떻게 투영이 될까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저는 아예 이야기 베이스고
뭐 못섬 사람들이라고 하면 못섬 사람들 이야기니까 그 사람들의 얘기를 보는 거지 나를 거기에 대입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학교 얘기를 좀 더 해보고 싶은데 네. 학교에서는 사진 수업, 그러니까 서양학과면 사진 수업은 엄청 작은 파트일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파트들은 뭘 공부를 하는 거예요? 보통은 그래서 서양화니까 회화를 제일 많이 하고 회화 그리고 드로잉이나 판화, 뭐 영상, 설치 이렇게 크게 있는 것 같고 또 저희 학교는 비교적 이론 수업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뭐 미술사도 기본적으로 있지만 작가와 작품론 이런 식으로 작가랑 작품에 대해서 미학? 네 미학은 또 미학과에서도 있고 재밌겠다. 되게 재밌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발표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지막에? 사실 저도 작가와 작품으로 안 아, 들어봤는데 그래요? 만약에 그 회화 수업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면 미나님이 그림 같은 거 그려서 아, 또 아니면 설치 같은 거를 해서 발표를 전시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쵸. 보통 실기 수업은 학기가 끝날 때마다 과제전을 해가지고 다 DP도 하고 그걸 보고 크리틱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저번에 전시하신 거 사진이었잖아요. 네. 예전에는 그림이나 뭐 설치도 했어요. 설치는 몇 번 했고 제가 사실 그림은 한 적이 없어요. 그림 안 해도 돼요? 네, 저는 아, 여기 들어오려면 포트폴리오 복수 전공도 포트폴리오 심사를 해야 되는데 애초에 저는 그때도 사진만 가지고 왔고 저는 그거를 받아주시면 아, 나는 들어와서도 사진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어서 사실 회화를 꼭 안 해도 되는 복수 전공자들은 그래서 회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엄청 신기하다. 저도 학교 다닐 때 네. 그 예술대학에 편입하려고 했었는데 거기는 드로잉 이런 게 필수였거든요. 사진학과가 있긴 있었는데도. 근데 여기는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것만 해도 크게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전공생들은 그래도 회화가 전공 필수가 몇 개는 들어있긴 한데 그래도 전공 선택은 진짜 하고 싶은 것만 해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복수 전공생은 전공 필수가 없거든요. 그냥 학점만 채우면 돼서 저는 또 이렇게 요리조리 제가 하고 싶은 것만 취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했던 것 중에 제일 재밌었던 건 뭐예요? 제일 재밌었던 거는 그 스튜디오 수업이라고 있는데 네. 그거는 한 학기 동안 교수님이랑 자기 작업을 발전시키는데 그건 정말 형식이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지난 학기에는 그 매트 그 사진 매트 있잖아요. 네. 거기에 사진을 되게 여러 개를 배치해서 그 매트 위에 지나가는 사람이 스티커를 붙이게 했던 작업이 있는데 저는 뭔가 사진인데 너무 막 일방적으로 보여주기만 하는 게 답답했던 시기에 좀 그런 방식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했던 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사진 말고 더 궁금한 건데 그러면 교수님들이 평가를 어떻게 해요? 뭐 기준이 있으시겠죠? 뭔가 발전 정도나 성실성이나 그런 작업 기본적으로 그런 스튜디오 수업은 매주 교수님이랑 소통을 하는데 뭐 구글 덕스로 계속 얘기를 하거나 블로그를 개설해서 뭐 얘기를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더 고민을 하고 찾아보고 발전을 시켰는지를 보시는 것 같아요. 초반에 들고 온 기획서랑 마지막에 나온 거랑 뭐 비슷하게 하면 점수를 잘 주고 이런 건가? 아니요, 그냥 그런 건 전혀 달라도 되는데 얼마나 진짜 이 주제에 좀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했는지 그리고 그걸 계속 지속했는지를 보시는 것 같아요. 교수님마다 다르시긴 한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저는 예술대학을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그거 엄청 주관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평가하나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 그런 스튜디오 수업은 교수님마다 열리는 한 4-5개 열려서 보통은 자기랑 맞는 교수님을 찾아서 수업을 자기 듣는 것 성향이랑 같아요. 네. 있는 수업을? 뭐 회화하는 친구만 듣는 수업도 있고 좀 더 개념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 아니면 이 교수님은 뭐 특정 주제에 관심이 있다 하면은 그 주제를 좀 파보고 싶은 친구들이 가고 그래서
학교에서 그럼 배우는 게 많아요? 저는 네, 저는 학교 어, 다니면 확실히 인사이트도 많고 그리고 친구들이 어떤 작업을 하는지 보고 제 작업에 대해서 얘기도 해주니까 안 지치고 할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계속해서. 너무 좋은 게 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거든요. 학교에서 뭘 배웠다고 하는 사람. 어, 제가 사람을 많이 안 만나서 그런 거겠지만 학교에서 배운 거는 매우 작은 일부분이고 음, 과제 이외에 한 것들로 성장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음, 혹시 미나님은 과제 이외로 하는 게 있어요? 뭔가 사실 저는 과제 아니어도 계속 사진 프로젝트 만들고 찍고 편집하고 하긴 한데 저는 그 이론적인 부분에서 도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그 진행 속도가 빨라지고 학교를 다니면 그 어차피 저는 학교 안에서 하든 밖에서 하든 하는 거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근데 일단 속도가 차이가 난다는 점이 근데 단점이 될 때도 있어요. 제가 혼자 좀 천천히 하고 싶은 작업은 그렇고 이론적인 건 뭐 배워요? 이론적인 거는 저는 은근히 그 미술사에서 얻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미술사? 네. 그 전에 작가들은 어떤 거에 좀 저항했는지 그 시대에는 또 어떤 풍이 있었고 또 작가마다 되게 그런 재밌는 얘기도 많잖아요. 뭔가 그런 게 되게 촉진제 역할을 하기도 하고 아이디어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역사를 좀 취득하는 거 음, 뽑아서 쓰는 거 저 혼자 제일 좋아하는 예술가가 누구예요? 사진가 말고. 사진가 말고요. 네. 이 음, 사람 스토리가 재밌었다. 스토리 전 막 사람은 아닌데 그 옛날 그리스 조각들이 사실 되게 키치한 휘황찬란한 색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 그게 아, 그래요? 흰색이 아니라 원래는 되게 막 금색도 있고 뭐 빨간색도 있고 이게 원래 원본이라는 걸 음, 그런 스토리를 알게 됐을 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순백의 고상한 거는 후대에 만들어진 이미지고 아, 그래요? 네 그런 뭔가 몰랐던 거 알게 됐을 때 웃기다. 왜, 왜 흰색으로 바꾼 거지? 약간 신성화 시키는 건가? 뭐 일단 벗겨진 것도 있을 것 같고 신성화 시키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왜 빨간색이었어요? 그러니까 색을 되게 많이 썼어요. 그때요? 네. 그때는 약간 색이 개발된 지 얼마 안 돼서 막 엄청 써본 거였나? 그것도 나름 과시 아니었을까요? 나 이만큼 아, 모르겠네요. 저도. 그냥 궁금해서. 저는 카프카. 카프카 아세요? 네. 카프카 그러니까 스토리가 엄청 슬픈데 음. 그 보험회사 다니면서 글 쓰고 하는 게 저거 회사 써다니면서 살아나는 것 같아서 저는 빨리 죽고 싶진 않지만 카프카 글을 또 엄청 좋아하기도 하고 음. 봐도 좋고 카프카 그리고 약간 현실 엄청 현실적인데 그 판타지적인 요소가 있어서 음. 저도 그런 사진을 나중에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음. 들어요. 다큐멘터리 베이스지만 음, 정말 말도 안 되는 연출이 들어가도 다른 사람들이 이거 거짓말이라고 말 못하는 이거 연출이라고 말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그런 연출력까지 올려보고 싶은 음. 욕심이 있습니다. 네, 그냥 갑자기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었고 일단 다음 질문. 도움이 되었던 사진 공부 방법. 뭐 아, 학교에서 배웠거나 아니면 미나님이 혼자 터득하신 방법. 사진 공부는 저는 뭔가 전시 볼 때 제일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게 확실히 집중도가 있잖아요. 그 날에 딱 거기에 가서 조명 아래서 사진만 보니까 되게 저는 뚫어져라 보는 편인데 그럼 되게 디테일들이 막 보이기 시작할 때도 있고 운이 좋으면 뭐 큐레이터가 막 예를 들어 거기 막 한 자리에 계속 있으면은 전시 기획한 사람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말을 걸고 그럼 또 몰랐던 작가에 대한 얘기나 작업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고 그런 게 되게 도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전시에서 사진 뚫어져라 보는 거. 그러면 제가 뚫어져라 봤을 때 경험은 제 이야기 투영하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사진가도 몰랐던 것들을
생각해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미나님은 왜 한 자리에 뚫어져라 보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한 번에 봤을 때 몰랐던 디테일한 그런 질감이나 사물이나 뭐 그런 표정? 그런 게 전 오래 봐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발견하는 재미도 있고 저는 뭔가 전시 볼 때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봐서 나도 이런 거를 이렇게 했네. 근데 되게 이게 어느 지점에서 효과적이다. 이렇게 느끼면 그럼 나도 나중에 이런 거를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좀 했던 것 같아요. 미나님이 가장 스킬을 많이 뺏은 사진가 누구예요? 저는 그 제일 좋아하는 토르비온 로드란드의 그런 연출적인 방식이 되게 자연스러운데 너무 샤프하고 예쁘고 그래서 좋아했습니다. 진짜 그 사람 사진을 저번에 미나님이랑 얘기 나누고 한 번 더 봤는데 나이가 안 보이는 것 같아. 성별도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이 사람 뭐라고 해야 될까? 보통 전 사진가 사진 볼 때 사진가까지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이 사람이 왜 담았는지 다큐를 보더라도. 근데 그 사람은 좀 달랐던 것 같아. 잘 안 그려진다고 해야 되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랬던 사람인데 확실히 미나님 사진에서 그 사람의 뭐 날카로움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보이는 작업들이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비슷한 제가 느끼기에는 좋았던 게 그 마리아나 심네트라고 영상 작업을 하는데 약간 연출적으로 하시는데 그분 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런 전시 보면서 많이 저는 인사이트를 얻었던 것 같고 혹시 그때 아세요? 사진 어떻게 사진 찍는 것인가 만드는 것인가? 이런 책이 있는데 그거는 사진 보여주고 그 작가 인터뷰를 보여준 되게 두꺼운 책인데 저는 약간 교과서처럼 저 혼자 봤는데 그게 되게 아이디어 얻기 너무 좋았고 뭔가 도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디서 봐요, 그치? 지금 아마 절판이 됐는데 그래요? 저는 알라딘 중고 서점에서 봤거든요. 근데 번역도 되어 있는 거라서 한번 빌려주세요. 빌려드릴게요. 재밌겠다. 그런 책이 있구나. 저도 작가들 인터뷰 책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원래 제 방식대로 보는 거를 좋아했었는데 그런 인터뷰 보면 확실히 인사이트가 넓어지는 것 같긴 해요. 그 영국에 갔다고 한번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가게 됐고 거기서 뭘 배우고 싶었고 뭐 배웠는지. 제 영국이랑 독일을 이렇게 2개월, 3개월 해서 여행 겸 작업 여행을 갔는데 그때 가게 된 거는 일단 한번 외국에 가서 놀고 싶다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근데 또 저는 항상 그 주변부의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미술대학에 다니진 않지만 작업을 너무 좋아하는데 작업만 하고 살면 어떤 느낌일까? 그러니까 그게 나의 해야 할 일이면서 동시에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그런 걸 좀 일치시키는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전 항상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때 뭔가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갔었고 가서는 되게 도전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사진을 되게 많이 찍었고 포스터 붙이고 다니고 내 작업 봐달라 혹은 나 이런 거 찍고 싶은데 찍힐 사람 없는지 그런 거를 좀 하는 포스터 맨날 붙이고 다니고 그리고 그때 궁금해하셨던 포트폴리오 리뷰 행사 이런 거 미술관에서 하면 막 뭐 나이 안 된다고 하는데 계속 제발 해달라 매일 계속 넣고 이런 식으로. 나이가 안 되는 게 적어서 안 되는 거예요? 많아서 안 되는 거예요? 많아서 안 되는. 그때 몇 살 때 가신 거예요? 그때 작년이니까 24살? 근데 제가 결국 갔던 거는 제 나이 상관없는 거였는데 다른 데서 하는 거를 가고 싶었는데 그거는 영 아티스트를 위한 거라서 22까지 됐던 것 같아요. 22까지가 0이에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 리뷰를 못 받으셨어요, 가서?
거기는 못 갔어요. 받으신 건 있어요, 그건? 네, 다른 데서는 그 사진 미술관이었나? 영국에서? 거기서는 포트폴리오 리뷰 한번 해봤었어요. 거기서 뭐래요? 거기서 거기서 오히려 약간 비평? 혹평을 받았는데 폭평. 그때도 제가 아마 거의 비슷한 시기예요. 경주님한테 포트폴리오 리뷰 보냈을 때랑 거의 비슷한 시기여서 같은 작업이었는데 그 전 작업이 훨씬 낫다. 이거는 너무 느슨하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포트폴리오 리뷰를 받으러 온 사람들도 테이블을 돌아가면서 제 거를 보러 왔는데 그 사람들은 또 반응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여러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하루에 몇백 건씩 보는 거라 뭐 3일 뒤에 보면 다른 얘기 할 수도 있어. 근데 뭐 여러 관점을 얻는 게 좋긴 좋은 거니까. 그러면 가서 만족하신 거예요. 3개월, 4개월 동안 예술가의 삶을 살다 온 거잖아요.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작업 그때 저는 제 태도가 어쨌든 저란 사람도 있지만 그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생각하거든요. 그 지역 도시 런던이랑 베를린에 있었는데 다 너무 예술을 좋아하고 그리고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함께 하려고 해서 되게 재밌는 일이 많아서 그런 포트폴리오 리뷰에서 만난 다른 작가랑 같이 작업도 해보고 또 제가 머물던 에어비앤비 사장님이 그 제 사진을 좋게 봐주셔서 그 에어비앤비에서 전시를 하자 해서 하루 그 집을 싹 고쳐서 지하실부터 화장실까지 사진 전시하고 지하실은 영상 상영해서 그때 전시도 하고 워크숍도 했거든요. 그런 뭔가 재밌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다시 가고 싶습니다. 확실히 영국 베를린은 소도시에서 작은 아티스트들도 약간 서포트하는 커뮤니티가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한국은 약간 지방에서 예술가 하기는 매우 매우 어려운 환경인데 거기는 마을 단위로 서포트해주고 키워주고 그리고 서로 교류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 경규님도 미국에서 공부하셨었잖아요. 근데 좀 한국에서 답답하진 않으셨어요? 그때 거기서 사진 작업할 때랑 한국에서 하실 때. 이거는 사람 성향 차이인 것 같은데 저는 그때도 아무랑도 교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한두 명 있었어요. 사진한 친구. 근데 그 친구랑 같이 뭘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야였거든요. 한 명은 파인아트였고 한 명은 그 콘서트 사진 같은 거 하는 음악 하는 친구였는데 어쨌든 서로 포기만 하지 말자 이렇게 토닥이기만 했고 서로 책 사주고 뭐 작업만 이렇게 서포트만 하고 교류는 없었어요. 한국 와서도 한 작년까지 태식님이랑 같이 작업하기 전까지는 한 명도 누구랑 같이 뭘 해본 사진가랑 뭘 해본 적은 없었고 근데 항상 그 마음은 있었어요. 저가 사진가의 시선밖에 안 가지고 있으니까 디자이너나 글 쓰는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 와서 시인 친구들도 사귀고 디자인하는 친구도 사귀고 태식님도 사진가 친구긴 하지만 기획자거든요. 기획자 일을 많이 해서 그렇게 저가 가질 수 없는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랑 교류하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하다? 어디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작업하실 때 그런 느낌이에요? 교류가 없으니까? 아니요. 미국에서는 진짜 아싸로 살았어. 진짜 혼자 밥 먹고 혼자 사진 찍고 그렇게 살아서 그때는 정말 3년 동안 한두 명 친구 교류가 없었어요. 아예. 근데 그게 전 괜찮아서. 부럽네요. 그런 좀. 말도 잘 못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아니까 사진에서 이거를 어느 정도 올려야지 누구랑 교류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이건 그냥 제 기준이에요. 지금 누구랑 교류를 하면 영향을 너무 많이 받겠다. 내 색깔이 있어야지 남한테도 이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있고 내 색깔을 지킬 수가 있는데 지금 누구한테 피드백을 드리면 흔들릴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든 수준을 올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계속 했고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그 수준까지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딱히 교류라는 거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뭘 할지를 조금이라도 알게 되니까 한국 와서 한 세 번째 책쯤에는 교류를 했어요. 제가 디자이너 섭외하고 시인 섭외하고 이런 식으로 뭐 전시할 때도 기획자를 섭외하고. 왜냐면 제가 이제 뭐가 부족한지 아니까 저 인디자인도 배워보고 시도 써보고 소설도 써봤거든요. 근데 그 제가 어느 레벨까지 올라가는데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럴 바에 하던 사진이나 하고 내가 직장에서 번 돈으로 섭외를 하자. 그래서 섭외를 한 거고. 근데 이렇게 사회력 좋고 교류 잘하는 친구들은 돈 안 쓰고 이렇게 친구 하면서 이렇게 했겠죠. 근데 저는 그런 스킬이 없어가지고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뭐 좋은 예시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제 한 두세 개 남았는데 질문이 사진 외에 관심 있는 장르 사진 왜? 있을까요? 저는 미술은 다 좋은 것 같고 기본적으로 최근에는 진짜 영상이랑 그 영상을 특히 사운드랑 그 설치, 영상을 보는 그 공간의 설치를 같이 하는 작업이 너무 몰입력이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설치 미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는 그 공간을 설치하는 거, 설계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 마리아나 심네트 씨가 네. 그런 걸 되게 잘해서 그 뭐 예시로 축구를 하지만 무용하는 영상이었는데 이 영상을 보는 의자 자체가 그 왜 상을 타면 올라가는 걸 뭐라 그러죠? 1등, 2등, 3등 이렇게 올라가는 가서 메달을 단상? 단상인 거예요. 그래서 재질도 되게 특이하고 그리고 모니터 자체가 그 영상 속에 나오는 핫도그 파는 트럭에 있는 모니터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뭔가 하는 거 너무 좋다.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 그리고 파나도 좋아. 엄청 많은 걸 하고 싶으시구나. 저는 좋아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다행이죠 그거. 네. 그러면 미나님이 졸업이 1, 2년 남았는데 졸업 전까지 꼭 배우고 싶은 거랑 졸업 후에 하고 싶은 건 뭐가 있어요? 졸업 전까지는 전 진짜 마음에 드는 작업 딱 하나 하기? 뭔가 뭐 책이 될 수도 있고 전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사진으로 사진으로? 네. 뭔가 제 마음에 100% 드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만족스럽다. 80점 이상으로 만족스러운 작업 80점 이상?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뭐 하고 싶냐고 물어보셨나요? 네. 졸업 후에는 저는 똑같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일은 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작업을 계속 유지하는 거, 건강하게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 유학이라고 해야 되나? 영국이랑 베를린 갔을 때처럼 사는 게 혹시 궁극적인 목표인가요? 근데 저는 한 일주일에 진짜 이상적으로 일주일에 3일은 일하고 일이라는 게 예술과 관련 없는 일인 거죠? 한 20% 관련 있는 그런 20%? 기획이나 예술 기획 그런 거? 예술 꼭 아니어도 뭐 그냥 미술, 음악, 패션 이런 관련 일? 에디터? 디자이너?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랑 조금이라도 맞닿아 있는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새로운 상황에 마주치는 게 너무 좋아서 사실 그 5개월 여행 갔을 때는 그런 걸 저 혼자 계속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계속 찾고 뭐 학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사실 일을 하는 게 그런 기회를 또 만들어 준다고 생각해서 일은 하고 싶어요. 그 때도 너무 좋았지만. 관련된 일? 네. 친구분들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아직은 다 학생이라서. 근데 그런 방식을 꿈꾸는 친구들은 있죠. 저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주변에 없어서 물어봤어요. 그리고 10년 뒤에 어떤 모습일까요? 10년 뒤에 저는 되고 싶은 모습에 가깝긴 하지만 멋지고 친절한 사람 하고 싶습니다. 친절한 사람? 매우 어렵죠. 왜 친절하고 싶어요?
친절하면은 그 다른 사람도 기분이 좋으니까요. 다시 돌아오니까 자기한테? 네? 다시 돌아오니까요? 아, 아니요. 그냥 저를 만난 사람이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제가 친절하면. 네. 그러면 좋을 것 좋은 거예요? 같아서. 아, 제가 너무 세속적이었다. 아, 저는 제가 그런 적이 있는데 제 여자친구 얘기인데 저랑 여자친구랑 걸어가다가 어떤 축구장에서 사람들이 축구를 하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저 사람들 행복하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인데 이러니까 저 사람들이 행복하면 다른 사람한테 행복을 나눠줄 거고 그 어디 계속 가다 보면 나한테도 결국 돌아오니까 우리 다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저 축구하는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행복이 마지막에 나한테 돌아온다면 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미나님은 그냥 다른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근데 그거 돌아오는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냥 네 친절하면 서로 친절하면 좋잖아요. 맞아요. 나이스하게. 맞아요. 약간 회사를 다니면 다닐수록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친절해지고 약간 안 싸가지 없고 저 회사에서 이 영상 회사 동료들이 안 보겠지만 정말 싸가지가 없고 말도 없고 맨날 회식도 안 가고 그러는데 그게 어렵다는 걸 점점 느낍니다. 친절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 질문. 미나님이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 있어요? 하고 싶은 질문? 저 진짜 생각해봤는데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그 그래요? 스스로 하고 싶은 질문?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보통 제가 답을 못 내렸기 때문에 뭐요? 답을 할 수가 없는 것들? 그냥 뭐 진짜 미술 내가 사진을 해서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아니면 뭐 사진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아니면 세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세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나는 너무 좋은데 어쨌든 환경은 일단 마이너스가 되는데 그러려면 누군가에게는 뭔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요즘 사실 제일 답답한 거는 나는 그냥 좋은 예쁜 이미지 너무 좋아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좀 죄책감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위해서 왜냐면 찍히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과 어떻게 좀 소모적이지 않고 관계를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있고 즐기면서 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그런 것들이 궁금해요. 제가 미나님이 포트폴리오 주셨을 때 이 사람은 잘하고 있고 제가 말할 거 없다고 한 이야기가 미나님 작업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미나님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고 스스로 답을 찾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할 게 없다고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시는 것들 아무도 대답 못 해줄 것 같고 결국에 미나님이 찾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찾거나 그 비슷한 대답에 도달하거나 하실 것 같아서 이거는 스스로 해결하시는 걸로 하고 오늘 대화 끝내겠습니다.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